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여러분, 너무 추워요. 몸과 마음이 추운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창밖의 영화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아, 춥다. 네. 많이 추워졌죠? 아, 진짜 많이 추워졌네요. 아, 그래도 제 삶의 낙이 요새 팟캐스트 녹음이에요. 저도요. 저도요. 네, 춥지만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은선 씨가 바빠서 오늘 못할 뻔했거든요. 맞아요. 섭섭해가지고 나는 이거 없으면 더 추울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일을 밤을 새서라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트 약속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바쁘다 그래서 그 정도? 네,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바쁠까? 이런 거 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갑자기 같이 해야 되는데. 그니까. 그래도 모였습니다. 맞아요. 모였고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은선 씨부터? 저는 갑자기 일을 좀 하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네, 수업도 하고 있고요. 큐레이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새로 들어온 일이 그 행사하면은 피칭 행사거든요. 행사할 때 이제 화면이 넘어가잖아요. 피칭을 누군가가 하면은 그런 거 넘겨주는 일을 또 하게 돼가지고 행사 자료 만드느라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면서도 좀 짠하기도 하고 네, 먹고 살기가. 네, 먹고 살기가 쉽지 않네요. 정말. 네, 예린 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약간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프로필 사진을 새로 촬영을 해서 우선 그거 촬영하느라고 바빴고. 저 봤어요. 너무 좋던데요? 청바지에 흰 티. 네. 너무 좋아요. 아, 베이직 여신. 그렇죠. 네, 예뻤어요, 진짜. 사실 근데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그 몇 장의 사진들이 제가 정식 프로필을 찍고 남은 사진에 집에 가기 전에 옷 갈아입고 그냥 놀아볼까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들이 제일 잘 나왔더라고요. 더 자연스럽게 나왔나 보다. 네. 네. 그래서 잘된 일인지 좀 모르겠어요. 네. 네. 예뻤어요, 진짜. 진짜. 인스타에 주예린 검색하면 예린 씨 인스타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팔로우 해주세요. 네, 팔로우 해주세요. 저희가 몇 가지 공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창밖의 영화의 4회차니까 네. 숨은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창밖의 영화의 썸네일이 그림이에요. 두 분도 보셨죠? 네. 한 여성이 뭔가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아, 네. 네, 그렇군요. 은선 씨? 네.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그렸는데 네. 바로 예린 씨가 그린 그림이죠. 네, 제가 그렸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걸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냥 저는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한 것 같고 낙서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인스타에 몇 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근데 여름애님께서 저한테 한번 썸네일을 그려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해주셨고 저는 그 여자가 혹시 좀 누굴 닮았지 않나요? 네. 네. 은성 감독님 아시고? 네. 저는 몰랐는데 네. 방금 알아버렸어요. 은선 씨 자화상인가요? 아니요. 네? 제 자화상이죠. 아, 은선 씨. 네, 죄송해요. 예린 씨 네. 자화상. 네, 아, 제 맞아. 자화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제 좋게 봐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그려달라고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을 그리면 예쁘게 그려줘야 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그림이 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얼굴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녹음을 하고 나서였을 거예요. 녹음된 거 업로드하기 전에 들으면서 있었는데 그게 한 3년쯤 전에 제가 상암동의 노을공원인가요? 거기 가을쯤에 놀러 가서 찍은 셀카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본 사진을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리려고 골라놨는데 한번 네, 살짝 보셨어요? 봤는데 예뻐요. 너무 예쁜데 또 그림하고는 다르죠. 사진이 더 강한 여성 같고 그림의 우리 창밖의 영화의 여자는 네. 좀 더 고독한? 하늘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저는 그걸 채팅창에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2개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두 개의 네, 그림을. 네, 네. 어느 게 좋으세요? 한 다음에 방금 그려서 전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네. 하셨어요. 네. 저도 그게 더 좋았는데 네. 괜히 우리 셋의 뭔가 이미지를 섞으신 건가? 우리가 영감이 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네. 네.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죠. 뭐 얼굴은 제 얼굴을 가지고 그렸긴 했지만 뭐 그 펜놀림 하나하나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영감을 주신 거죠. 네. 듣는 분들도 좀 내 얼굴이 거기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좀 상상력이 자극되는 그림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또 우리 팟캐스트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도 맞아요. 들고. 네네. 그래서 우리 썸네일은 공지했고요. 그리고 음악 공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클로징마다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설명 없이 넘어간 것 같아서 먼저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에 나온 클로징 음악은 워킹 온 스프링타임이라는 마치코의 OST를 제가 커버한 노래고요. 그리고 아멜리의 클로징에 흐르는 음악은 그 역시 아멜리의 OST인데 그 음악은 제가 독일의 드레스덴에 갔을 때 거리 음악을 동영상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음원만 추출해서 뒤에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의 악당 클로징은 역시 제 노래이고 이거는 제가 만든 미스 프로이트라는 곡이 뒤에 붙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의 음악과 선곡과 이런 것들이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우리 너무 약간 자화자찬인 알차지 않나요? 네,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셋이. 왜냐하면 처음에 감독님을 섭외했는데 제가 무모하게도 제가 편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해봤는데 네. 근데 감독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썸네일을 봤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 거예요, 예린 씨가. 네. 그거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맞아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작했어? 팟캐스트를 하는데 정말 뚝딱뚝딱 잘 굴러가고 있는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여름애님의 그 추진력 그게 맞아요. 저는 짱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디테일에 약하니까 두 분이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스티븐 크로스키 감독의 원더입니다. 크보스키 아닌가요? 아닌가? 몰라요. 크로스키라고 썼네. 그래. 크보스키네요. 어렵네요. 이 영화는 은선 씨의 강력 추천으로 네. 오늘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감독님 혹은 전작에 대한 소개도 은선 씨가 좀 해주실래요? 제가요? 전작이 하나뿐이 없죠? 네네네. 네. 제가 이 영화를 하자고 했어요. 네. 사실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인데 제가 이 영화를 또 글을 써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실 겸사겸사 하자고 했어요. 네. 글 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가 이걸 가지고 해설을 해야 하는데 그 해설을 하려면은 대본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줄거리 및 뭐 영화의 정보 아니면 또 저의 생각 이런 것들 다 좀 넣거든요. 네. 그런 일도 좀 해야 돼가지고 요새 좀 바쁘다고 했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네, 예린 씨도 언제든 저희 팟캐스트 이용해 주세요. 네. 사리 사욕을 채워도 돼요. 좋습니다. 네. 네. 이 원더는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의 두 번째 영화고요. 이 감독의 첫 번째 영화는 월플라워라는 작품이에요. 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봤는데 네.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요. 음. 근데 되게 인상 깊게 본 건 아니었어요. 사실 네. 저는 월플라워는. 네. 근데 보긴 봤었고 특히 엠마 왓슨 맞나요? 맞아요. 엠마 왓슨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고 두 남자 배우도 에즈나 밀러랑 맞아요. 그 약간 눈매가 약간 가늘어서 되게 인상적으로 맞아요. 생기신 분 계시죠. 그때 케빈에 대하여란 영화가 막 나왔을 때라서 그 에즈나 밀러 배우가 확 떴을 시기
것 같아요. 아, 같은 시기에 개봉을 했군요.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랑 맞물려가지고 좀 나와서 네. 그 배우에 대한 존재감이 나왔을 때 월플라워에서도 굉장히 매력 있게 나왔던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네요. 미녀와 야수 각색도 하셨더라고요. 네. 아, 네. 그리고 월플라워 감독이시지만 원래 원작 소설의 원작자.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글을 좀 잘 쓰시는 분 같아요. 네. 각색, 소설, 그리고 본인이 또 감독까지 하신 걸로. 아, 월플라워 소설을 또 이 네, 감독이 쓴 본인이 거예요? 썼어요. 아, 소설이 먼저 나오고 네.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원더도 원래 원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딴 사람 아니라고 쓴 거죠? 봤어요. 원작 소설은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012년에 R.J. 팔라시오라는 작가가 네. 쓴 소설이고요. 이제 오늘의 원더 얘기를 해보자면 500만 부 이상 팔린 굉장한 베스트셀러였고 또 이 소설을 쓰신 분이 아이 엄마인데 이 원더를 쓴 계기가 자기 아들이 어기 같은 친구를 만났었대요. 아. 그런데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자꾸 수습을 하면 할수록 그게 일이 더 안 좋았다고 해요. 잭 윌의 동생이구나. 잭 윌에도 영화에서. 네. 그러네요. 네. 네. 너 네 동생처럼 착한 네. 애도 어기를 보면 아이스크림 울음을 가게에서 터뜨리자니 만난다고. 예, 이런 대사가 나오듯이 그래서 거기서 좀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영감을 얻으셔서 소설을 썼다고 하고요. 그 소설을 바탕으로 스티븐 크보스키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제이콥 트렘블레이 발음이 맞나요? 트렘블레이 어기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줄리아 로버츠 엄마인 이자벨 역할, 오웬 윌슨 아빠인 네이트 죄송합니다. 이자벨라 비도빅은 누나인 비아 역할을 합니다. 네. 네. 혹시 이 배우들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있으셨나요? 예린 씨는 줄리아 로버츠 혹은 다른 배우들 이자벨라 비도빅은 신인 같고 네. 처음 봤어요. 저는. 네. 그렇죠. 어떤 혹시 좋아하시는 배우 있었나요, 이 중에? 딱히 없어요. 뭐 줄리아 로버츠나 오웬 윌슨 같은 분은 굉장한 스타긴 한데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그러는 배우들은 아니고요. 근데 이상하게 오웬 윌슨 그분이 나오는 영화 보면 그냥 편안함이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나 막 그런 열정적인 막 그런 모습은 없는데 반대로 항상 옆집에 살고 있을 것 같은 아저씨 맞아요. 같은 모습이 좀 있고. 네. 이 영화에서도 좀 맞아. 비중이 많진 않은데 네. 되게 안정적으로 영화를 잡아주는 부모님 역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오웬 윌슨 얼굴에 코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왠지 그게 정감이가 약간 이렇게 도드라진 코뼈? 옛날에 사고 나서 다친 거라고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몰랐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번째 전체 관람가 영화 원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 트렘블레이는 그 룸이란 영화에서 너무 인상 깊었잖아요. 룸 보셨어요? 네, 예린 씨? 봤어요.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또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룸 영화 너무 좋았고 그 소년도 좋았고 엄마 누구죠? 엄마 되게 유명한데. 아, 그 여자 배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또. 저희가 이런 식이죠. 배우 이름. 어쨌든 엄마 역할 한 분도 그때 여우주연상 받았던 걸로 아는데 연기가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아, 브리 라슨? 브리 라슨. 네. 맞아. 브리 라슨. 네. 자, 그러면 제이콥 트렘블레이의 또 다른 대표작 원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는 많이 끼어들어 주세요. 네. 네. 영화가 시작되면 헬멧을 쓰고 있는 한 소년이 침대 위에서 콩콩 뛰고 있는 게 보여요. 이 헬멧은 우주복에 달린 헬멧 같은 거죠. 네. 나사라고 뒤에 써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헬멧 쓴 소년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 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기는 아까 말씀드린 제이콥 트렘블레이라는 배우가 연기하고요. 5학년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국 나이로 11살, 1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기는 여태까지 학교에 가지 않고 엄마에게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기의 선천적인 병 때문이었어요. 어기는 또래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이제 안면기형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도 많이 하고 해서 얼굴에 흉터도 있고 주름도 있고 이제 지나가면 살짝 돌아볼 만한 그런 외모이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집에서 공부를 상처를 받을까 봐 한 거였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5학년에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어기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엄마를 따라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곧 같은 반이 될 3명의 친구를 또 만나게 돼요. 이제 2명의 소년과 1명의 소녀인데 그들과 마주했을 때 제게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어른들을 만나는 것보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더 어렵다. 아이들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주로 바닥을 본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기는 관찰력이 아주 좋은 소년이죠. 네. 그러면서 신발이 나와요. 먼저 깨끗한 뭔가 까만 가죽 신발을 신은 아이, 그 아이가 줄리안이고요. 어기는 얘는 잘 사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낡은 운동화가 나와요. 이 아이는 잭이고요. 어기는 얘는 물려입는 애구나 이렇게 하죠. 이제 마지막은 은색 플랫-슈즈인데 뭐 리본에 꽃장식이 달려있는 귀여워요. 귀여운 플랫-슈즈인데 이 아이가 샬롯이고요. 그다음에 어기는 근데 그게 취향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이상한 애다 이러는데 영어로는 crazy kid 이러죠. 미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신발을 보고 새 친구들에게 이제 안내를 받아요. 말은 별로 하지 않아요, 어기가. 하지만 과학실에 가서는 물건들을 막 만져보면서 호기심을 보입니다. 이제 어기를 좀 알기 위해서는 어기의 가족들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엄마는 줄리아 로버츠가 맡았고요. 아빠는 친근한 배우 오웬 윌슨이 연기합니다. 엄마는 그림을 전공했는데 이제 아마 어기 때문에 석사까지 그 문턱에서 마치지 못한 그런 인물로 나오고 아빠는 주로 수트 차림으로 나와요. 뭘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아. 쿨한 아빠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이 게임도 하고 막 유쾌하게 아들을 웃겨주고 이런 아빠죠. 그리고 어기보다 4살 많은 누나인 비아가 있고 데이지라는 개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아껴주는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투어를 마치고 온 날 걱정과 달리 어기는 학교에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가족들도 아주 기뻐합니다. 근데 학교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그냥 아이들은 얼굴을 보면 깜짝 놀라요. 그 뒤로 뒷걸음질을 치고요. 그리고 줄리안, 그 잘 사는 애였던 줄리안은 어른들 앞에서는 모범생인데 뒤에서는 어기를 엄청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당당하게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잭과도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집에도 놀러와서 게임도 하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어기가. 그리고 어기가 가장 좋아하는 할로윈도 돌아옵니다. 이때가 어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할로윈 분장을 하고 막 학교에 갔는데 우연히 잭이 줄리안한테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 잭이. 애들이 막 낄낄대면서 어기 외모를 놀리니까 잭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기였으면 자살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어기가 너무 상처를 받고 그 후로 잭을 멀리하게 돼요. 너무 슬펐죠, 여기. 진짜 너무 슬펐죠. 진짜.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기의 이야기인데요. 이 원더라는 영화가 좀 특별한 거는 어기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삶도 하나씩 들여다본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렇게 옴니버스 영화처럼 같은 상황을 다른 인물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기 다음으로는 누나인 비아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돼요. 그 비아는 이제 또래보다 좀 성숙한 소녀예요. 그 이유는 부모님의 관심이 다 어기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의 말에 따르면 어기는 집안의 태양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아를 사랑해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으로 의지하던 친구 미란다가 있는데 그 친구와도 갑자기 멀어진 거죠. 그래서 비아도 외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연극 동아리
가입 게시판 앞에서 바이올린을 든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소년의 이름은 저스틴이고 안경을 낀 아주 매력적인 흑인 소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만남을 계기로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고 또 새로운 연기라는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게 비아의 이야기. 네. 다음은 또 잭이에요. 잭은 할로윈 이후로 어기랑 멀어졌잖아요. 근데 좀처럼 어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좀 심한 말을 했지만 잭은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처음에는 어른들이 시켜서 어기에게 다가갔지만 이제 참 아이답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5학년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같이 놀고 싶은 사람을 고르라면 난 어기를 고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어기랑 친해질지 몰라서 되게 곤란한 상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란다인데요. 비아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사람.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알고 보니까 이제 미란다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집안 분위기가 되게 우울해져서 미란다는 캠프를 떠난 거예요. 알바하러. 근데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자기한테 아픈 동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정말이야? 하면서 관심을 보이니까 자기가 비아인 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아를 만났을 때는 뭔가 죄책감 때문에 피하게 된 상황. 네. 하지만 어기도 친동생처럼 아꼈고 역시 비아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원더는 소년 어기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의 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쌓아갑니다. 그 제목인 원더는 이제 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제목처럼 이런 어그러졌던 일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조금은 당연한 결말일 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바로 원더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네. 아이고. 네, 이제 돌아가면서 감상을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예린 씨부터? 네. 이 영화가 작년 영화더라고요. 네. 네, 작년에 제가 좋다고 보라는 추천을 몇 번 받았었는데 이제 게을러서 못 보다가 이번 기회에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재밌게 봤고 우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착하고 좋은 영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제가 2번인가를 더 봤는데 네. 좋은 영화, 착한 영화지만 영화적인 완성도에는 좀 아쉬움이 남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책이 원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봐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각색하는 과정에서 조금 길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네, 개인적인 평으로는 영화가 이제 2시간 동안 끌고 나가야 되는 힘, 그 관통선이 일정하지 않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네, 조금 혹시 이렇게 옴니버스 방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네, 주제의식이 살짝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옴니버스 방식에서도 이제 이름이 뜨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비아 하면서 비아 이야기가 시작이 네.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 면이 있었어요. 비아 얘기가 맞아요. 어디까지지? 약간 섞여 있긴 하죠. 네. 중간중간. 네. 잭 윌의 이야기는 어디까지지? 라는 부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어기와 비아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반면에 잭 윌이나 특히 미란다 그 부분은 약간 맞아요. 네, 사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좀 많이 구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저도 4가지 이야기 중에 사실 비아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시작되고 이제 갑자기 비아 하고 딱 떴을 때 이거 다른데? 맞아요. 이거 좀 다르다 네. 예상하고 저는 그런 방식인지 맞아요. 몰라서 그리고 이제 막 비아 이야기가 시작되고 아픈 가족의 형제라는 테마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깊은 이야기가 될 텐데 그거를 또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할머니 나오는 장면도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그래서 참 이 영화 착하지만 착하기만 한 건 아니다. 특별한 형식을 취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란다 파트가 예. 예,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이렇게 서사를 만들었다. 네. 좀 내가 미란다라면 섭섭하겠다. 네. 이 영화에서는 맞아요. 비중이 아. 네, 뭐 당연히 근데 어쩔 수는 없겠죠. 어기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미란다 파트는 그 구성 자체도 그냥 미란다가 나레이션을 하면서만 지나가잖아요. 정말 그 상황이 리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네. 과거형이다. 네. 그죠. 현재의 미란다, 핑크머리의 미란다만 보여지면서 그냥 다 이렇게 나레이션으로만 가는 게 하루 안에 찍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군요. 그랬었어요. 네, 은성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요새 잠을 잘 못 잤는데 진짜 피곤한데 잠을 못 자고 거의 새벽녘에 봤어요, 이 영화를. 네. 그리고 해가 뜨면서 영화도 끝났거든요. 와. 근데 그때 이제 감성이 이미 네. 그 새벽에 이미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울면서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힘을 좀 많이 얻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악의적인 영화, 좀 위약적인 영화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 영화 정말 반대되는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관람가에서 제가 알고 보니 전체 관람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전체 관람가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거든요. 디즈니도 좋아하고 미야자키 하야오도 좋아하는데 근데 막상 실사 영화는 전체 관람가로 볼만한 영화가 되게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전체 관람가잖아요. 그럼 전체 관람가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모든 연령을 다 흡수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 원더라는 영화가 어른 관객들한테도 와닿은 감동을 주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기나 연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린 씨부터 해볼까요? 이 영화에서 가장 연기를 잘한 인물은 단연코 데이지입니다. 잘했어. 너무 잘했죠. 어떻게 잡아냈지? 결국 잘했죠. 맞아, 정말 잘했어요. 동물이니까 동물적으로 반응을 네.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동물 연기 시리즈 네, 어쨌든 아역 배우들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성인 배우들을 차치를 하고 봤을 때 비아 역의 그 이자벨라 비도빅 그리고 저는 잭윌 또 썸머 잭윌과 썸머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는 싫은데 정말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재능적으로? 아니요. 그냥 그 사람 자체에. 그래서 썸머와 제기를 봤을 때 그 총명함. 네, 어린아이가 갖기 굉장히 힘든 총명함과 자신감. 그리고 그게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릴렉스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둘이 나왔을 때 너무 안정적으로 씬이 흘러가서 이 둘을 보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썸머는 굉장히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게 되는 인물이었고 재규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배우가 너무 궁금해서 저는 월플라워는 안 봤는데 서버비콘을 찾아봤어요. 재규일 보려고? 네. 아동 영화예요? 아닌가? 아니에요. 네. 어떤 영화예요? 이거 조지 클루니가 감독한 영화고요. 올해 초에 개봉을 했었나? 서버비콘. 네, 맷 데이먼이 주연이고요. 줄리안 무어랑. 그래서 엄청난 배우들이 나오는데 왜 전 모를까요? 이것도 개봉을 했나? 개봉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려고 했다가 워낙에 상영관도 적고 빨리 내려서 못 봤는데 네. 영화 나름 흥미롭거든요. 흥미로운 영화고 되게 이 영화 어떤 면에서 다른 영화 닮아있다 하면서 봤는데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서 보니까 각본에 코엔 형제랑 같이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엔의 약간 스릴러와 조지 클루니의 뭐 사회성 이런 게 같이 묻어 있는 그런 영화. 근데 이 영화에서 결과적으로 제귀를 연기했던 노아 주프가 그렇게 또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이 영화에서는. 네. 저도 노아 주프 기억했어요. 네. 이름을. 네, 저도 노아 주프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저 인스타그램도 가봤어요. 노아주프? 아 뭐야? 웬일이야. 인스타 노아주프 찾아볼 생각 쪽에 못했네. 노아주프 인스타도 해요? 하던데 얼굴 나와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실루엣으로 뒷모습만 있고 또 약간 네. 특이한 감성이 있구나. 네, 감성 있어요. 인스타. 은선 씨는 어땠어요? 여기 연기? 연기요? 저는 배우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줄리아 로버츠의 약간 좀 맨 얼굴로 나오는 그 얼굴도 전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조단역으로 나왔던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뭐 썸머, 저스틴 다 다양하게 고루고루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연기는 저스틴이 누구죠? 그 저스틴이 비아의 흑인 남자친구. 바이올린을 네. 갖고 다니는 맞아, 안경 맞아. 끼고 옷도 되게 예쁘게 입잖아요. 맞아요. 깔끔하게. 저도 전반적으로 줄리안이 아쉬웠지만 줄리안 악역소년 뭐 줄리안. 아이니까 뭐 아주 거슬리진 않았고 그렇지만 노아주프 연기가 정말 좋았고요. 그 표정 변화, 네. 미묘한 표정 변화, 맞아요. 콧구멍 연기 같은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눈썹 연기, 콧구멍 연기 이런 거 너무 그 얼굴이 생동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거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영화 좋다 그래서 그냥 써놨어요. 얘를 보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거 봐야 되나 이러면서. 노아주프는 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영화 안에서 그 표정을 숨길 수 없다고 할 때 그 표정들 네.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되게 착함이 묻어나는 맞아. 그 선한 잘생김이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되게 미래가 기대되는 배우. 상대적으로 어기도 너무 훌륭했는데 맞아요. 이게 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한 그런 미묘한 뭐 얼굴 근육을 쓰는 연기는 못했겠죠. 하지만 그 몸이랑 옷을 어떻게 살짝 크게 입힌 건가? 되게 왜소해 보이는 그런 위축돼 보이는 느낌도 모습을 하고 걸음걸이나 그런 어깨 모양이랑 그다음에 눈동자 그거는 이제 아마 어기의 자기 눈일 텐데 이 주인공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시선을 끌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기대되는 배우인 것 같긴 해요. 너무 탁월한 배우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정말 그냥 뭐 아역 배우라고 말하기도 그런 배우?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차기작 궁금해서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직 뚜렷하게 이제 뭔가 계획된 건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목소리가 미성이잖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뭐지? 처음에 그래서 얼굴 등장 안 하고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영화 네. 시작될 때 그때 너무 딱 귀에 박히죠. 귀에 소리가. 박히는 음성이야. 그죠? 되게 가늘다란데 미성인데 뭔가 애니메이션 주인공 목소리?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요. 연기는 많이 할 얘기가 없나 보다. 근데 정말 저는 그 분장 때문에 디테일하게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잭 윌이 자기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스크린 가면 유령 가면 쓰고 있을 때 그 집에 와서 침울해 하고 있을 때 이제 누나가 와가지고 들어와서. 달래주잖아요. 그때 싸우는 씬 있죠. 네. 누나가 뭘 아냐. 전염병 걸린다. 나랑 뭐 손이 마주치면 그런 얘기를 나 듣는 사람도 아니면서 내 기분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공격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 미묘한 표정이나 감정이 너무 안 드러나니까 되게 답답하고 아쉬웠어요. 그게 특수 분장의 한계일 수도 그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어떠셨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다가오긴 하지 않나요? 그 어기라는 아이가 그럼요. 너무 이질적이고 뭐 약간 예를 들어 분장이 너무 어색하면 이입을 계속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 어기는 그래도 저도 계속 친근하게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이다 보니까 항상 약간 그런 드라마틱한 씬들에서 그 배우가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는 되게 센데 그게 안 보여져서 아쉬웠던 거. 그렇군요. 그러면 연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서 연기 얘기도 섞어서 해볼게요. 네. 이 영화 연출적으로 어떤 거 보면 재밌을까요? 연출이요? 이 영화 구성 자체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시나리오를 처음에 쓸 때
여러 명의 캐릭터가 나올 때 그걸 다 잘 살리지 못할 거면은 인물들을 최대한 지우고 최대한 한 인물한테 집중해야 하는 게 어떤 시나리오의 원칙 중에 하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점에서 우리 영화는 여러 명이 나오는 걸로 주연으로 해서 갈 거야라는 거를 명백하게 약간 명시하고 들어간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배들이 되게 골고루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됐고 미란다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저도 뭔지 알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반면에 미란다 배우였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진짜 미란다가 아니라 배우로서. 네. 그죠? 배우로서는. 그리고 미란다 캐릭터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은근히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점이 마음을 끄셨어요? 미란다의 어떤 점? 뭐 비아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비아를 둘러싼 그 가족에 대한 또 부러움이 크잖아요. 네. 근데 그 부러움이 크다는 거는 그 가족이 되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통찰력이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이런 예민한 아이가 배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읽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미란다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막 감독으로서 했던 것 같아. 캐스팅을 하신 건가요? 확실히 시선이 다르네. 저는 그렇게 접근은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힘도 되게 저는 솔직하고 건강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의 행복을 부러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이렇게 잘 아는 친구라면 배우로서도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잘했으니까 주연이를 했겠죠. 네. 그리고 그 비아는 어쨌든 서브였잖아요. 네. 양보를 한 거였고. 네. 서브가 아니라 완전 언더였죠. 언더스터디. 그런 출연하지 거예요? 않고 네.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네. 같이 그 역할을 공부하는. 네. 네. 연출적으로 옴니버스를 선택한 게 저는 근데 그게 빠졌으면 섭섭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더 흥미를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만 네. 다가왔다면. 네. 근데 전 아까 말했듯이 비아의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게 어기 챕터가 나온 다음에 비아가 나왔을 때까지는 저는 이게 약간 가족 얘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길이 나왔을 때 이랬거든요. 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변주가 되는구나 네. 싶어서 되게 심플한 구성이긴 하지만 그런 흐름을 잘 좀 맞춘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원작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원작의 스피노프 소설들이 좀 있는데 줄리안 있잖아요. 네. 전학가는 줄리안의 시선으로 쓰인 어거 앤 미라는 소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거 앤 미의 줄리안이 화자인 소설, 또 어기의 옛날 친구의 화자인 그 이야기, 그리고 샬롯이 화자인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어기를 둘러싼 네.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이 원작자가 쓴 거잖아요. 거기서 감독도 좀 영감을 얻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브라운 선생님 얘기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선생님은 그 월가에서 일하다가 네. 온 선생님. 네, 365 Days of Wonder. 이게 선생님이 맨날 그 프리셉트라고 하나? 맞아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는데 그거 모은 책인가 봐요. 그것도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러면 왜 이 비아와 잭 윌과 미란다 얘기밖에 안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다른 주변 인물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그 형식을 끝까지 가져갔어도 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란다까지 나오고 뒤는 어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죠. 네. 네. 그리고 어기의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끝장면, 어기의 성취, 네, 그 상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아쉬웠구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냥 저는 그게 제일 그 2층의 악당 때도 네. 제일 전형성을 깨지 못한 장면으로 조폭들이 한석규를 때리는 장면을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네. 연출. 근데 똑같이 약간 성장 영화에서 끝장면에서 상을 받는다.
근데 미드던 어디던 그런 장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기도 받는구나. 네. 그리고 그죠. 미국은 상이 참 많아. 이러면서 예, 맞아요, 되게 맞아요. 싫고 이런 거라기보단 평범한 무난한 마무리 이런 느낌. 그렇게 봤습니다. 네. 더 또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연기나 연출 혹은 그 밖의 이야기? 저는 그러니까 제 길의 챕터가 딱 넘어가면서 이 영화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비하까지도 좋았고 되게 잔잔하고 좋다 이랬는데 제 길이 나오면서 뭐 되게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잭이 좀 실수를 하잖아요. 실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양면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와서 이 캐릭터 그냥 하나가 어떤 단면적으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비추지 않고 그런 상황들까지 보여줘서 그게 계속 맞물리잖아요. 모든 캐릭터들이. 어기도 상처를 받고 돌아왔지만 비아한테 막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비아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좀 묘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착한 영화 같아요. 예. 여기는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줄리안. 줄리안의 부모님 네. 정도. 그들도 뭐 흔하게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좀 슬펐던 거, 네.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왔을 때 슬펐던 거는 한국 사회랑 비교했을 때 너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커뮤니티가 중요한 사회고 네. 한 좀 조금은 다른 존재가 있을 때 그걸 품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과연 어떤가 생각해 보면 아직은 그런 존재를 품는 그런 상황에 익숙한 사회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어기가 한국 사회라고 하면 과연 일반 학교에 갈 수 있었을까부터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성숙한 대응 같은 거 부모님의 어떤 교육 방침 근데 부모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도. 그런데 가정 밖으로 나갔을 때 어른들이 너무 훌륭하게 그 어기를 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네. 현실로 돌아와서는. 네. 근데 한국 사회를 돌아봤을 때 이게 왠지 씁쓸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적용을 시켜보니까. 근데 저도 교육 쪽에서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까 제 귀래 부모님이 유일한 악역이 아닌가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줄리안. 줄리안의 부모가. 근데 저는 이것도 두세 번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그 교장 선생님이 어기는 생긴 걸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현실 세계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토당토 안 한 얘기다라는 듯이. 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마냥 악역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저 현실 속 인물들이죠. 또 우리가 또 꼭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맞아요.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